네,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임단협 합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정책부장 김도윤입니다. 네, 올해 21년 임단협의 목표는 사실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먼저 주말 휴일 근무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고용 안전 조항을 통해서 고용 불안 상황을 타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급을 통일해서 직군 간의 차별을 해소하자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타 지부의 성과급에 비례하는 상여금을 적어도 그와 비슷하게 확보하자가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가 네 가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했던 원안대로 따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 노동법이 개정되고 나서 근기법에 당사자 동의 원칙이 있게 되면서 사실은 단협 2015년에 마련되었던 단협이 그 내용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을 통해서 휴일 근무에 대한 분쟁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또한 고용안전 조항은 굉장히 중요한데 2024년 4월에 만일 T브로드가 합병이 된다면 마무리되면서 고용의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SO 사업자를 예를 들면 CJ 헬로, 또 HCM, 딜라이브, 또 T브로드 등 SO 사업장에 관한 여러 가지 고용 안정 요구가 강화될 것이고 또 현장에서 그로 인해서 변동 상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임금이 10만 원 이상씩 올라가는 연도별 증가에 따른 낮은 이직률, 지금 현재 저희 홈앤 서비스는 이직률이 1.8%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정년 퇴직으로 인한 것입니다. 거의 인원의 퇴직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로 인한 그 인력의 불안감에 대한 해소를 고용안전조항을 통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기본급을 통해서 직군 간 차별 해소, 또 상여금의 확보, 이 네 가지가 핵심 의제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임금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아시는 것처럼 현장직 조합원은 기존의 기본급이 216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0만 원이 인상이 된 기본급은 226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근직과 영업직은 동일하게 11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근직은 현재 기본급 211만 원에서 11만 원이 인상된 222만 원, 또 영업직은 207만 원에서 11만 원이 인상된 218만 원입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통일안을 가지고 들어갔고요. 올해 임단협에도 통일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직의 기본급 207만 원, 또 내근직의 기본급 211만 원, 또 현장직의 216만 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기본급에 대해서 축소의 폭이 역시 올해도 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격차의 폭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임금안은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포인트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고정급을 올리고 또 시급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진통을 겪었던 이 승주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승주 포인트는 처음에 8대2라 그래서 80%의 주택 승주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돌아가게끔 하는 원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인원을 조사해 본 결과 혜택을 보는 분들은 2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대상의 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자라는 안이 정책단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승주하는 승주 건당 포인트를 계산해서 책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초안은 원래 5,000원을 지급하자 했습니다. 회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교섭에서 진통을 갖고 그 내용을 고려한 결과 승주 건당 0.24포인트 실질적으로 3,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이것은 이제 실적급 직무자의 하나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실은 AM이나 AS 직군도 승주를 하는데 이거는 직군 차별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승주 포인트는 기존의 회사가 인정하지 않았던 전주 승주의 위험성을 회사가 최초로 인지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 현장 직군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 매니저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그 요구에 대한 배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절대 AM이나 AS 직군의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국소에 대해서 승주를 독려하기보다는 지중화 작업 그리고 위험 작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달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단체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바뀐 점 위주로 개정되고 또 수정되고 신설된 안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협의 8조 6항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신입조합원 교육 시간이 명목상으로 1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조합원 교육 시간을 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입조합원 중에서 1년에 가입되는 인원들 한 80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모여서 신입조합원의 의식교육, 또 조합원 역량 강화라는 그런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협의 15조를 보시게 되면 신설 조항입니다. 휴직자 처우에 관한 내용인데요. 1항에 보시게 되면 휴직에서 복직할 때 휴직 전 업무의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때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2항에는 업무의 휴직 시 3개월 동안 매달 통상금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장직의 통상금은 지금 이제 올라간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39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30%를 계산하게 되면 71만 7천 원씩 각 달 지급되겠고요. 예를 들면 업무의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 2달 13일이다라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2달간은 71만 7천 원씩 받고요. 나머지 13일은 n분의 1로 계산돼서 지급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협의 21조에 나와 있던 아까 잠깐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올해 단협의 최대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합병, 양도, 매각을 할 경우에 조합원의 고용 조건, 근로 조건, 또 단협이 승계되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고용 불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이고요. 회사가 합병이나 양도 매각 시 고용 조건을 승계하겠다. 이거는 이제 인수자, 인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불안에 대한 상황 시 조합과 성실히 논의한다라는 그 1항의 내용도 명문화된 내용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가장 논란이 많았고 진통이 있었던 24조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근로시간은 기존의 단협을 문구 하나 없이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회사가 먼저 이제 일부 수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뭐 일요일에 대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라는 내용이 있긴 했었지만 이건 이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현장에서 노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근기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정 근로를 한 다음에 연장 근로를 할 때 12시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일부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두면서 이제 차후의 단협에서 그 내용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단협이 체결되게 되면 이 단협의 강행 규정과 또 근기법에 있는 당사자 동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제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또 법정 소송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자율적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조는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4조 주말 휴일 근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 협약에서 그 내용을 보완을 했는데요. 보충 협약의 1항을 보시게 되면 차기 단협에서 휴일 근로 및 근로시간 개선에 대해서 성실히 협의한다. 또 2항에 현재 단협의 근무 방식이 준수되도록 상호 협력한다. 2항의 내용은 강제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단협에서의 개선을 한다라는 내용에 명문화시킨 이 문구의 내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산별노조가 올해 말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통신사별로 LG나 SK나 또 KT를 통해서 공동 요구안을 갖게 된다면 주말 휴일 근무를 차후에 변경하고 개정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현재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투쟁으로 돌입했을 때 조합 내부에 내부 분열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복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조사에서 이제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인데요. 본인의 출산 시, 또 배우자 출산 시 기존의 20만 원이었던 경조사 출산금을 10만 원 인상해서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신설된 조항으로 자녀 돌시 축하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조합원이라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거는 이제 자녀 인당 기준이기 때문에 자녀 한 사람당 여기에 나와 있는 경조사 금액이 지급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45조를 보시게 되면 신설 조항입니다. 난임 치료, 난임 휴직입니다. 난임 치료 휴가 신청 시 법적인 조항은 사실은 3일을 허용하되 1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입니다. 하지만 단협에서는 강화해서 3일 모두 유급으로 내용을 따냈고요. 또 난임 시술을 할 때 첫 시술 시 2개월 그러니까 착상을 하고 수정을 하고 착상을 하고 또 안착이 될 때까지 그 회복기 그 기간을 한 2개월 정도 들어가는데 그 2개월 동안의 휴직 기간을 사용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기를 거친 다음에 난임 시술이 착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복기를 거친 다음에 몸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시술 그러니까 그때도 2개월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 총 4개월의 휴직이 부여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질문은 그러면 이 회복기는 얼마나 되는 거냐? 회복기가 일반적으로 2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6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술하고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회복기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쉬고 나서 몸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시술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많이 질문이 올라왔던 근무시간 단축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일 때, 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 부상일 때, 또 55세 이상의 조합원이 은퇴를 준비할 때, 또 학업을 위한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인데요. 먼저 가족의 질병 또는 자신의 질병, 또 55세 이상의 조합원이 은퇴 준비 시, 이것은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 2년간 단축 근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학업을 위한 경우는 단축 근무 기간이 1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면 자녀를 출산한 후에 육아휴직을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 단축 근무를 다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법 개정이 2020년 1월 1일 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만약에 육아휴직을 1년을 사용하신 분이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1월 1일 이후에 1년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또 아직 남아있다면 다시 이제 1년의 단축 근무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법에 가족 돌봄 휴가 연간 10일입니다. 또는 가족 돌봄 휴직 90일입니다. 그런 이제 법적인 다른 조항들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축 지원에 자녀가 사고나 또는 병으로 인해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일 때 그 부분을 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여금 그리고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조 상여금은 정말 마지막까지 주말 휴일 근무와 함께 진통이 있었고요. 정말 10월 7일 마지막 대표 교섭에서 끝까지 논란을 겪다가 마지막에 이제 타결된 내용입니다. 당초 회사는 기존의 설 명절 각각 65만 원씩 13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 추가한 금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절대 설득할 수 없다. 타사의 성과금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60만 원까지 인상이 된 총 190만 원 연간입니다. 그래서 설에 95만 원, 명절에 9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되게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올 한해는 학예 휴가비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항목 신설에 굉장한 난항이 있다. 그리고 SKB를 설득하는데 새로운 조항을 넣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차후 교섭의 과제로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조 입학 축하금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 사실은 노조에 요구하는 4학기 등록금의 50%, 처음에는 이제 8학기였다가 4학기 등록금의 50%로 이제 그 내용을 다운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매년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는 임단협에 대해서 임금 총액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의 배분 문제 때문에 그 재원을 등록금에 지원을 하기보다는 입학금에 지원을 해서 그 내용을 올해는 진행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이제 그때 당초 회사는 50만 원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100만 원의 입학 축하금에다가 5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이 되겠죠. 근데 교섭단에서는 그러면 등록금도 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이해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제 공방이 계속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막판에 그러면 150만 원을 인상해서 기존의 100만 원을 더해서 25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보건 파트에 대해서 단협안의 보건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은 마지막까지 사실은 대상포진과
파상풍 이 두 가지로 고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상 토지는 50세 이상의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조합원에게 대상의 폭이 가장 넓은 쪽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의 예방 접종으로 결론이 났고요. 현장직 조합원 3,567명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안에는 4주회 이상일 때 그리고 산재에 신청을 했지만 사실은 70%의 평균 급여의 70%를 받긴 하지만 사실은 생활임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회사의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적어도 생활임금은 보장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조건으로 해서 4주 이상일 때 각각의 이제 단계별로 금액을 책정했었습니다. 원하는. 그렇지만 회사가 15조 아까 휴직자 처우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에 개선이 있었다면 올해는 업무상 재해 보상에 대해서는 이 부분으로 정리하자라고 해서 그렇다면 기존에 공상 처리했었을 때 평균 임금의 60%인 것을 70%로 상향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34조 근골격계 부담 작업, 그다음에 35조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사실은 작년과 재작년의 자료를 비교해 보게 되면 사실은 5배 이상의 근골격계 산재 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산재에 많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강화하고 또 현장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두 내용이 신설되어서 들어갔습니다. 38조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콜센터에 있는 HS 직원들 또 현장 내근직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현장직에서 고객을 대면하고 있는 현장직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객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그 중단된 업무는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된다라는 점이고요. 당초에는 5항에 고객의 비이성적인 행위로 인해서 병원 치료나 심리 치료를 받을 때 그 비용을 회사가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단체 보험의 DB 손해보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단체 보험을 통해서 이용할 것을 보내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임금안과 그리고 단협안에 대해서 이제 바뀐 점 위주로 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개정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단협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느낍니다. 사실은 항상 기수가 바뀜에 따라서 정책적인 방향이 사라지게 되고 또 연속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휴일 근무의 경우에 있어서도 SK B지구 올해 단독으로 사실은 주말 휴일 근무를 당사자 동의 원칙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시기적인 촉박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힘을 결집해서 통신 전체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산별 노조가 전환된 다음에 통신 3사 그러니까 산별 노조에 통신 노조가 모여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한다면 그리고 공동 대응을 한다면 정말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의 교육을 통해서 단협의 개정 그리고 수정하는 당위성 그리고 그런 필요성 그런 것들을 현장의 조합원들이 얼마나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임금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포인트 제도가 아니라 고정급을 강화시키고 또 시급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2년 뒤에 다가올 2023년에 대교 노조, 대표 교섭 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서 조직적인 안정이 꾸준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을 통해서
조합원 교육이 절친하게 필요할 때이고요. 또 투쟁의 동력은 현장 간부들의 의식과 또 긴밀한 접촉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장에 임단협의 안이 현장에 이제 배포가 되었는데, 배포되고 나서 현장에 질의가 가장 많았던 내용 위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본급이 7월 1일부터 소급된다면 추가 연장 시간, 그러니까 OT 시간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거 역시 소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1기부터 5기까지 소급은 기본급이 하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한 번도 이제 통신노조에서 이 내용이 한 번도 적용된 내용이 없었고, 다른 노조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요건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급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시급이 올라가고, 시급이 올라가게 된다면 시급의 1.5배로 연장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차후 교섭에서 6기에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 부분도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경력금과 소급분은 도대체 언제 지급되는가 입니다. 22일 날 조인식이 체결됐기 때문에 경력금은 10일 내에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답변, 오늘 회사의 답변은 29일 금요일 날 오후에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금 50만 원은 일시금으로 29일 오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본급의 소급분은 언제 지급되는가입니다. 기본급은 체결일 2골입니다. 그러니까 2골에 지급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1월 25일 날 4달치 소급분인 40만 원이 지급되겠고요. 그리고 11월 급여에는 기본급 인상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단축 근무의 범위와 관련되어서 또는 본인의 학업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얼마나 가능하냐, 이 범위를 좀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 내용에 대한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조합원이 학업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원하는 경우일 때 학업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말하며 학교 정규 교과 과정,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또 일정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 그다음에 그 과정의 수료를 위한 과정, 그리고 그런 모든 교육 과정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서 단축 근무를 하고 제가 제빵사를 따기 위해서 단축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수강증이나 증빙 서류를 회사에 이제 제출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독학이나 단순한 취미 활동 또는 사업주의 주도로 하는 직업 훈련은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장의 질의 가운데 그러면 승주 포인트는 어떻게 구별되고 또 현장에서 그러면 예전에 백내 재배선처럼 복잡하게 내용을 사진을 찍고 내용을 증빙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방식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게 되면 회사는 전주의 RN을 구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 있는 RN이 있고 그 전주에서 파생이 돼서 옥상이나 지중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간 그런 RN도 있습니다. 그 RN들에 대한 구별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위험하게 전주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또 RN을 찍는 것이 아니라 스윙해 보게 되면 스윙상에 전주, 승주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승주 칸에 체킹만 하게 되면 연동이 돼서 바로 포인트로 정산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처럼 이걸로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적인 임단협안에 대해서 현장의 질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 그 다음에 개정된 사항들, 그 다음에 신설된 사항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내용을 잘 적용시키고 사실은 단협은 현장에서 단협을 지키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그 단협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단협의 효력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단협을 잘 이용하시고 또 단협을 통해서 현장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